안녕하세요. 똑똑한 노후TV의 제임스입니다. 요즘 어르신들의 노후 준비 상황을 살펴보면 국민연금이 제일 많으시고 그 밖에 예금, 적금, 개인연금, 주식 등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최대 관심사인 기초연금을 받는 데 있어서 금융재산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공무원들은 어디까지 어떻게 조사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 꼭 알고 계셔야 하는 금융재산의 조사 범위와 조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으니 오늘 방송을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구독자께서 사연을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자세히 한번 읽어보고 어떠한 궁금한 점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희는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66세 부부가구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작은 아파트 한 채와 수입이라고는 국민연금 남편 42만 원, 저 28만 원 합해서 70만 원이 전부입니다. 그러던 중 작년에 기초연금 신청 안내문을 받고 큰 기대 속에 신청을 했었는데 금융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금융재산은 부족한 생활비를 대비해서 보통예금 3천만 원, 정기예금 5천만 원, 그리고 연금보험과 종신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왜 기초연금에 탈락을 했는지 그 이유가 너무 궁금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정할 때 소득과 재산을 본다고 하던데 도대체 어디까지 어떻게 조사를 하는지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자, 구독자께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여러 가지 짚어봐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기초연금에 있어서 금융재산이라고 하면은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 등이 있고요. 예금, 적금, 부금, 수입증권 등이 있으며 그 밖에 생명보험, 연금보험, 질병보험 등 각종 보험들이 또한 포함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금융정보 조사 대상은 어디까지일까요? 조사 대상자는 기초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까지입니다. 부부 중 한 분이 먼저 신청하셔도 두 분 모두의 금융조사에서 반영합니다. 그럼 금융재산의 조사 범위와 산정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인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예금들은 3개월 이내에 평균 잔액을 기준으로 반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입출금이 자유롭지 못하고 해약하면 원금은 보장되지만 이자는 거의 못 받는 정기예금, 저축예금 등의 저축성 예금 등이 있는데 이러한 종류의 예금들은 잔액 또는 총 납입액을 기준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반영이 되는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주식과 같은 금융재산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최종 잔액을 기준으로 금융재산에 반영이 되는 연금저축이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신청조사 당시에 해약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내에 지급된 보험금이 기준이 되는 보험증권 등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궁금해 하실 만한 금융재산의 조사 주기 및 기준일을 말씀드리면 확인조사는 매년 상하반기를 나눠서 연 2회 조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들도 1년에 2번 금융재산 변동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으니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발생한 금융소득의 증가로 기초연금 수급에 빨간불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 늘 조심해서 보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청약통장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납입했던 중도금, 분양계약금 등은 금융재산일 것 같지만 청약통장의 잔액이나 분양계약금 중도금의 합계는 일반 재산에 포함시킵니다. 따라서 일반 재산의 공제 금액인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의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기초연금의 산정에 있어서 부채는 공제가 될까요?
네, 당연히 공제가 됩니다. 부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집이나 부동산을 장만하실 때 은행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은 부채로 인정돼서 금융재산에서 공제됩니다. 두 번째로 부동산을 임대했을 경우 전월세 보증금을 받게 되는데 이 보증금은 부채로 공제해 줍니다. 두 번째, 부동산을 임대했을 경우 전월세 보증금을 받게 되는데 이 보증금 역시 공제를 해줍니다. 단, 전세 보증금의 경우는 시가 표준액 외에 50%까지만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전세 1억 원에 임대했다면 보증금 1억 원 전부를 부채로 인정받지 못하고요. 시가 표준액 1억 원의 50%인 5천만 원만 부채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 재산처럼 많은 공제는 없지만 금융재산에도 기본 공제는 존재합니다. 일상생활 유지 및 노후생활 필요자금 성격의 경비 등을 고려해서 가구당 2천만 원을 금융재산에서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재산은 근로소득과 일반 재산에 비하면 기초연금 수급에 다소 불리하므로 웬만하면 기본공제가 많은 부동산을 취득하는 편이 훨씬 기초연금을 받기에는 유리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 소득 인정액이 2023년 기준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2천 원 이하면 누구나 받으실 수 있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소득 인정액의 액수에 따라서 수급액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최대 수급액은 32만 3,180원을 받으실 수 있고요. 부부가구 기준 최대 수급액은 51만 7천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재산, 금융재산,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을 잘 배분해서 연금 기준액 이하로 유지하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전에 나만의 예상 소득액을 한 번쯤 계산해 보는 것이 훨씬 유리하지가 않을까요? 제임스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임스였습니다.